지배구조가 주주 중심이 되지 않으면 기업 성장 따로 내 이익 따로 이렇게 놀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지배구조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이 지배구조, 이거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장 우리는 개선되지 않은 걸 가지고 개선될 때까지 언젠가는 개선되겠지 기다리다가 그동안의 시간 비용을 다 없애버리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이런 것보다는 잘려있는 쪽으로 가서 투자해서 돈 벌어오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초 시리즈입니다. 제가 작년에 찍은 영상에 보면 이제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25가지 점검 요인 거기에 보면 제가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 그 중에 지배구조도 참 중요하다라고 거기 적혀 있고 경자도 중요하지만 지배구조가 중요한 것은 경자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럼 지배구조가 왜 중요하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아무리 커진들 그게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말짱깡이에요. 그죠? 그 지배구조가 건강하고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배구조가 건강할수록 또 경영의 의사결정이 어떤 한두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안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서방이 권위주의 정부인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도 그 나라의 지배구조가 집단 지도체제가 아닌 1인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라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어떤 독단적인 결정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고 그건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는 독단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중국도 이제 2021년부터 어쩌면 시진핑 1인 지배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북한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란도 신정일체 정치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어떤 기업의 지배구조를 잘 살펴야 돼요. 다수의 그 집단 지도체제일 때는 신속한 의사결정의 속도는 느리겠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할 우려는 줄어들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보면 내 돈을 어떤 기업에다 맡겨놓은 건데 동업하자고 돈 맡긴 거랑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어떤 독단적이고 이렇게 약간 개짜스러운 경자가 있어서 회사를 말아먹으면 큰일이니까요. 지배구조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이 의사결정 구조가 참으로 중요하다. 일단은 이제 지배구조도 중요한데 지배구조가 우리나라 같으면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의 산업 정책 위주의 지배구조이고 또 회장님 위주의 지배구조죠. 끊임없이 확대하려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죠. ROE를 증가시키는 어떤 의사결정보다가 ROE는 줄더라도 매출액을 늘려서 내가 회장님 소리 듣고 몇 대 재벌에 속했다는 얘기를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그 지배구조 전체를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얘기한 거에 대한 어쩌면 합리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밸류에이션은 싼데 이 기업의 앞날에 대해서 ROE 높이는 경영을 하는지 밸류업을 위한 경영을 할지에 대한 가능성이 비지빌리티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현재가.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흐르고 있는 재계의 문화?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주주에게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걸 비난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난 안 하죠. 오히려 신문에서는 더 칭찬해요. 어떤 기업이 처음으로 재벌 집단에 지정됐다. 그 회사 경자가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키웠는지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리고 무슨 정경련 회관에 새로 회원으로 들어가고 이거를 성과로 생각을 해요. 그 성과 아니에요. 주주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거는 비난받아야 마땅할 일도 많죠. 그 사이에 주주들은 피눈물 나요, 지금. 주가는 떨어져서 반토막 3분의 1토막 나인데 그 회사 경자는 매출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어디 신문에도 대서특별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금융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맡긴 사람들은 막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회사는 끝없이 사세가 확장돼서 수탁고도 늘어나고 거래액도 증가해서 무슨 몇 대 매출을 이룩하고 증권회사든 자산운용사든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거기서 또 광고 받으려고 그 회사 엄청 지켜주고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기업의
지배구조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대한민국 상위 지배구조, 이 지배구조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고 싶어도 못 바뀌는 거예요. 가령 뭐 내가 진짜 주주 중심으로 뭘 열심히 했을 때 언론에서 그걸 더 크게 대서특필 해주고, 아이고 새로운 신사업 기회가 있는데, 중국 회사랑 합작해서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유 나는 ROE를 지키기 위해서 안 할래요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쟤 바보 아니야? 그거 하면 사세도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회장님 소리 들을 텐데? 라고 비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론의 풍조, 그다음 사회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주식시장, 이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의 구조도 주주에게 지금 유리하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구조,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부를 바라보는 눈, 그다음에 성공의 척도를 주주의 행복에 두지 않고 그 회사 자체 매출의 증가에 두는 이 문화도 우리 투자자들에게 아주 불리한 구조에 가 있어요. 자, 그건 너무 이제 거대 담론이고, 돌아서 회사의 지배 구조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사의 중심으로 돼야죠. 그리고 이사가 회사에만 충성하게 만들지 말고 주주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상법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배 구조가 주주 무서워할 줄 알겠죠, 그죠? 지금은 주주 무서워 안 해요. 우리 지금 현재 모든 회사의 사회 이사든지 간에 사내 이사든지 간에 다 누구 눈치를 본다고요? 임명권자 눈치 봐요. 임명권자가 누구냐면 원래 주주여야 되는데, 주주가 이사회 멤버를 선정할 수 있는 주총을 통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행사할 수 있는데 거의 주총 때 다 통과되잖아요. 출석 주주의 뭐 가반만 손을 들면 되는데 출석 주주의 대부분 가반들이 회사 편인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액 주주들은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멤버들이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회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아주 이상한 지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반면 미국 기업은 틀려요. 미국 기업은 이게 법상으로도 이사의 멤버인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소송이 들어와요. 개인 투자자들이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벌금도 막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리고,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 관련해서도 주주들이 스톡옵션 부여한 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서 소송을 하고, 그래서 뭐 앨런 머스크가 본사를 옮기니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의 지배구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 저변을 흐르고 있는 어떤 기업이 성공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도 달라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상법이 빨리 개정이 돼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반드시 명기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의 지금 제일 핵심이 아닌가, 제도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경영권 분쟁은 누가 경영권을 갖느냐에 가 있죠, 그죠? A라는 회장님이 가질 건가, A라는 회장님과 동업을 오랫동안 했던 B라는 부회장 삼촌이 경영권을 가질 건가. 이건 사실은 지배구조랑 무관한 거죠. 주주를 위해서 어떻게 누가 하는 게 뭐 주주의 이익에 밸류업에 회사의 성장에 더 좋을지를 가지고 표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분들끼리 싸우는데 누가 이길 건가, 이걸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은 주주들에게 있어서 경영권 분쟁이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서 좋기는 한데, 해당 기업은 그 경영권 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쓸데없는 돈을 쓰고 쓸데없는 홍보비를 쓰든가 쓸데없는 법률 관련된 소송비를 쓰든가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일단 시장에서 주가는 오르니까,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선거 때 한번 우리가 국민 대접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주주 대접을 좀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나쁠 건 아닌데 기업의 펀더멘탈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경영권 분쟁에 자주 휘말린다는 얘기는 선거가 자주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선거가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국민 대접을 더 잘 받겠죠, 그죠? 수시로 보궐선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민을 떠받들까요? 1년에 한 번씩 선거한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이건 참 거대 담론이죠. 지배구조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가 주주를 위한 걸로 바뀌어야 우리 투자자들이 정말 기업의 성장과 나의 이익을 갖게 만들 수 있어요.
지배구조가 주주 중심이 되지 않으면 기업 성장 따로 내 이익 따로 이렇게 놀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지배구조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이 지배구조, 이거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제도를 개선시키는 거는 여러분과 저의 몫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이제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들의 몫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문제이고, 당장 우리는 개선되지 않은 걸 가지고 개선될 때까지 언젠가는 개선되겠지 기다리다가 그동안의 시간 비용을 다 없애버리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이런 것보다는 잘려있는 쪽으로 가서 투자해서 돈 벌어오면 돼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참 개선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고, 이건 우리 사회의 팽배해 있는 뿌리 깊은 어떤 산업 위주의 정책,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 성공신화 이런 것들도 자리 잡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들 투자 잘 하셔야죠. 또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그분들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